왜 지금 나타난 거니? 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떨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고 발소리가 문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더니 CCTV에서 보았던 바로 그 젊은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람과 경계,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장례식장은 늦겨울의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 사람들의 움직임은 느렸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미정은 검은 외투깃을 여미며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영정 앞을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지만 얼굴에는 피로보다 공허함이 더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현실은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은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미정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오래전부터 잊어버렸다고 믿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 정우식의 얼굴은 생전처럼 단정하고 단호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영정 앞에 놓인 국화를 손으로 다듬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이 장례식장 직원 2명이 청소를 마치고 인사를 건넸고 미정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의 말투에는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그럴수록 미정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서둘러 준비하게 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오래된 친구들, 그리고 한 번쯤 얼굴을 본 적 있는 이웃들이 차례로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미정은 조문객 한 명 한 명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속 빈틈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고 형식적인 말만 남기는 이도 있었으며 그 어느 것도 미정의 마음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동생 정우철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들어와 미정에게 다가오며 형수님, 잠은 좀 주무셨어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미정은 힘없이 미소만 지어 보였고 우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철 또한 밤새 장례 준비를 도우며 지쳐 있었지만 형의 죽음 앞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영정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정은 장례식장 구석의 작은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새벽에 찬 기운이 몸에 남아있는 듯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갑작스러웠고 심장마비라는 진단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그녀는 왠지 모를 찜찜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려 하지만 최근 남편이 자주 혼자 나갔다는 사실만이 희미하게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때 영정 앞에 서던 한 조문객이 갑자기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고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국화를 쥔 채 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검은 모직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울음은 숨기기 어려울 정도로 절실했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미정의 눈빛도 그 여자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생전 남편과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걸까 하는 의문이 스쳤습니다. 젊은 여성은 영정 앞에서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조문이나 예의를 넘어선 마치 오래된 상처가 터진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여자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고개를 들고 눈을 뜨는 순간 미정은 숨을 들이켜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20년 전 실종되어 돌아오지 않은 딸 정유진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의 심장은 갑자기 방망이처럼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찬 기운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눈매, 턱선, 울 때 입술을 깨무는 습관까지도 모두 유진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문객들도 둘의 시선을 느끼고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습니다. 젊은 여성은 미정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사라지려 했습니다. 미정은 충격으로 몸이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단순한 착각인지 혹은 새로운 악몽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얼굴이 다시는 볼 수 없다고 믿었던 딸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진아? 미정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작은 목소리는 온 장례식장의 공기를 뒤흔들 만큼 떨려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사라진 뒤 장례식장은 잠시 어수선한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영정 앞에서 한동안 꼼짝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보았던 얼굴이 착각이길 바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어떤 확신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딸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릿해졌고 죄책감이 서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우철은 여전히 미정의 얼굴을 관찰하며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는 형수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감지한 듯 했습니다. 형수님, 방금 그 여자 아시는 분입니까? 라는 그의 물음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정은 눈빛을 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장 대답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철은 미정이 갑자기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끼며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울던 여자분,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영정 앞에서 오래 서 계셔서 직원의 얘기는 순수한 궁금증이었지만 미정의 가슴 속 불안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모릅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그 얼굴과 딸 유진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지고 또 겹쳤습니다. 웃으며 뛰어다니던 모습, 장난치며 도망가던 뒷모습, 마지막으로 본 울먹이던 얼굴까지도 모두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의 로비에서는 또 다른 조문객들이 젊은 여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 영정을 보자마자 울더라고. 가족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러게 저렇게 울 사람이 흔한가? 사람들의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미정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디선가 뜨겁고도 차가운 감정이 동시에 훅 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정말 유진이라면? 아니, 설령 유진이 아니라 해도 그 비슷한 얼굴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우연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미정은 가만히 장례식장 안쪽 벽에 붙어 있는 CCTV 안내 표식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장례식장에 갑자기 들어온 것이라면 반드시 카메라에 찍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점점 단단해졌고 우철은 미정의 표정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죠? 우철이 물었지만 미정은 대답 대신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장례식장 관리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관리실 안은 컴퓨터와 모니터들, 장부가 뒤섞여 어수선했습니다. 직원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조작해 최근 시간대의 CCTV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모니터 속 화면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조문객들이 고개 숙여 절하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미정이 찾던 젊은 여자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장 입구 앞에서 여러 번 망설이더니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초조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 여자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심하게 깨물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우철은 화면을 보며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형수님, 이 여자 뭔가 이상합니다. 이 집안을 아는 사람 같은데 그의 말은 어딘가 불편한 의심을 담고 있었고 미정은 그런 시선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우철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여자가 남편의 영정 앞에서 보여준 그 감정, 그 표정이 너무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문객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상실을 느끼는 사람,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자 젊은 여자가 장례식장 뒤편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작은 흰색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직원이 재생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하자 봉투 표면에 적힌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정유라는 글자가 보이는 순간 미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 작은 봉투에 적힌 이름은 분명히 정유진이었습니다. 미정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모니터 가장자리를 꽉 잡았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금속 감각이 그녀의 심장을 더욱 조였습니다. 저 봉투 혹시 아직 있을까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직원은 CCTV가 촬영된 장소를 기억해내고는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은 흰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표면에 적힌 필기체의 이름은 확실했습니다. 정유진. 미정은 봉투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이름 하나가 가져오는 무게는 너무도 컸습니다. 20년 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터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 가까이 붙잡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이 작은 파동은 결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거니? 장례식장 관리실을 나온 미정의 걸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봉투 하나가 자신을 흔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름이 20년 동안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죄책감과 슬픔을 송두리째 깨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정우철은 형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경계가 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형수의 감정이 폭발하지 않기만을 조용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바깥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미정은 순간적으로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20년 전 딸이 사라졌던 날도 이렇게 추운 바람이 불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찬바람은 단순한 계절의 날씨가 아니라 그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삭한 차가운 공기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기억 속 풍경이 현재와 겹치자 미정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자신을 다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우철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그 여자 정말 유진이와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대단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감춰진 불편함과 의심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닮았다, 정말 많이 닮았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우철은 미정의 대답에 잠시 눈짓을 피했습니다. 그는 형수의 마음이 오로지 감정에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CCTV에서 젊은 여자가 향했던 방향을 떠올리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례식장 뒤편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은 차가운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부서진 가로등이 신호를 보내듯 깜빡였고 쓰레기통 옆에는 밤새 얼어붙은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장례식장에 오가는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길이었고 사생활을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왜 그곳을 향했는지 미정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 건물의 경비가 근무 교대를 위해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미정은 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근처로 지나간 젊은 여자 보셨나요? 검은 코트를 입었고 울고 있던 사람이에요. 경비는 눈썹을 찡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 여자? 장례식장 쪽에서 나와서 저쪽 원룸 건물로 뛰어가던데요. 302호 사는 애 같던데 그의 말은 미정의 가슴을 찢어놓을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머물고 있는 곳을 알아내는 것만으로도 갑작스럽게 세상이 그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2호라는 숫자는 미정의 머릿속에서 기묘하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고쳐 입고 우철과 함께 원룸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낡은 벽지와 오래된 전등이 달린 사람들이 자주 오가지 않는 구식 원룸이었습니다. 계단은 비좁았고 손잡이에는 손때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미정의 심장은 분명히 빠르지만 무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유진이 사라진 날 경찰서를 향해 걸어가던 그 발걸음과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302호 앞에 도착하자 문 앞에는 작은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정유진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무릎이 풀려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자에 적힌 이름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정확했고 운명이라는 단어가 머릿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기 누구 계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떨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고 발소리가 문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더니 CCTV에서 보았던 바로 그 젊은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람과 경계,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눈빛만으로도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여자의 얼굴은 현실적으로 마주하기에는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당신 미정은 끝내 문을 닫힐까봐 손을 뻗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 짧은 틈 사이에 미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유유진이니? 그 말은 오랜 시간 가슴속 깊이 묻혀있던 가장 아픈 이름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문틈 너머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미정의 마음속에서는 혹독한 겨울바람처럼 깊게 울렸습니다. 미정은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을 듯이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다시 흩어지고 있는 듯한 감각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문 하나가 그녀의 20년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문 너머에 대답할 수 없는 상처와 미스터리가 숨어 있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문 앞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발 대답 좀 해줘. 문이 닫힌 뒤에도 미정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냉기가 그녀의 무릎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몸을 움직일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20년의 고통이 문 하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은 너무도 선명하게 유진을 떠올리게 했고 미정은 그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것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우철은 형수가 쓰러질까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는 형수님 잠시 뒤로 물러나시죠.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가셔서 놀란 것 같아요라고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미정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굳은 채로 문을 응시했습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빛은 젊은 여자가 아직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습을 내보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정은 손을 가슴께로 가져가 봉투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정유진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젊은 여자가 이 집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두 사람의 숨소리는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지만 미정의 가슴 속에서는 불길처럼 격렬한 감정이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러다 미정은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어요. 미정은 낮은 목소리로 우철에게 말하고는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근처 작은 편의점에서 종이와 펜을 구입해 다시 원룸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 다시 들어선 미정은 종이에 조심스럽게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문장을 적은 뒤 그녀는 편지를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편지에는 너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너를 알고 싶다라는 문장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우철은 형수의 행동을 멀리서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젊은 여자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편지를 남기고 돌아오는 길에 우철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수님, 정말로 저 여자가 그러나 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내 마음이 좀 더 정리가 되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는 길에 늦은 오후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람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듯 으스스하게 들렸습니다. 미정은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딸이 사라진 날 경찰서에서 알려주던 무력한 말들, 주변 사람들의 의심 섞인 시선, 남편과 수없이 했던 말다툼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런 기억들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진실까지 닫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조용히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홀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 뒤에 감춰져 있던 진실이 이제는 그녀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정 앞에 놓인 국화를 곁으로 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일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공허한 홀 안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이 모두 떠난 늦은 밤 장례식장 직원 한 명이 미정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낮에 오셨던 젊은 분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미정은 고개를 들어 직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그 표정은 미정의 마음에 조금의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라고 답했습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고 예의를 갖춰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뒤척이기만 했고 눈을 감으면 젊은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눈매, 울먹이는 입술, 문틈에서 흔들리던 그 눈빛은 그녀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유진이 아니라면 왜 정유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까? 만약 그녀가 유진이 맞다면 왜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걸까?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 당장은 명확하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미정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이 집안의 과거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일은 이제 그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장례식장 입구를 지켰습니다. 밤새도록 젊은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계속 뒤흔들렸고 몸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전날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더는 과거를 미뤄두거나 숨길 수 없다는 감정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비치는 겨울 햇살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 빛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강제로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미정은 코트를 여미며 장례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302호의 여자를 다시 찾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미정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지만 장례 절차는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방문객들도 평소처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미정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속은 잠시도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난 이후 홀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미정은
그 틈을 타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남편의 오래된 수첩과 서류들이 발견되었지만 몇몇 페이지는 뜯겨 있거나 흔적 없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들은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남겼고 미정은 손끝으로 종이에 찢긴 부분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 우철이 급히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미정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형수님, 혹시 어젯밤 원룸에 두고 오신 편지 아직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갈 생각이에요라고 답했습니다. 우철은 잠시 말을 멈추다가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그 형수님이 남긴 편지가 누군가에게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 때까지는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과도한 경계심이 숨어 있었고 그 기척은 미정의 마음을 조금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우철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미정은 마음속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숨기고 있던 무언가가 젊은 여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미정은 우철에게 장례 준비를 맡기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강하게 스쳤고 그 차가움은 오히려 마음의 방향을 뚜렷하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원룸 건물의 다다른 미정은 어제와 달리 조금은 침착한 걸음으로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302호 문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문 앞 바닥을 먼저 살폈습니다. 어제 남긴 편지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편지 봉투 위에는 누군가의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것은 누군가가 편지를 밟고 지나간 흔적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미정은 그 흔적을 유심히 바라보며 젊은 여자가 일부러 피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다녀간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주인은 조용했고 문틈에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에 조심스레 귀를 대었지만 안에서는 숨소리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 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미정은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보려 했지만 바로 그때 계단 아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아오셨군요. 고개를 돌리자 어젯밤 원룸 주변을 서성거리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점퍼를 입은 채 담배를 비벼 끄고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정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 집에 사는 젊은 여자를 아시나요? 라고 묻자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여기 살긴 했죠. 그런데 어젯밤 누가 찾아온 뒤로는 안 보입니다. 그의 말은 미정의 가슴에 또 다른 충격을 던졌습니다. 미정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누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떨리는 목소리 속에 숨겨진 절박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중년 남자는 눈길을 피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였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로 심하게 다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젊은 여자가 문을 세게 닫고 한참 울더군요. 그의 설명은 미정의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그 젊은 여자를 찾아왔고 그 만남이 격한 감정 싸움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벌였으며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때 건물 바깥에서 멀어져가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남자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까도 그 남자가 이 근처를 계속 서성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의 말은 무심한 듯 했지만 미정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문 앞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단단한 결심을 다시 세웠습니다. 방 안이 침묵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이 침묵 너머에는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흡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혼자 두면 안 되겠어요. 302호의 닫힌 문은 더 이상 단순한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은 잃어버린 20년의 진실과 새로운 불안이 교차하는 경계였고 그 경계 앞에서 미정은 처음으로 뒤가 아닌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마지막 절차가 마무리되던 늦은 오후 미정은 조용히 홀을 빠져나와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례가 끝났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 남편을 의지에 묻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은 끝났고 그녀 혼자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래된 아파트의 공기가 조용하게 미정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집의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 앞을 지나칠 때마다 미정의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천천히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늦은 오후에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거실 한복판에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내 놓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면서도 확고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남편의 수첩, 캘린더, 낡은 서류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지만 일부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고 몇몇 부분은 찢겨나간 상태였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보며 기록이 빠진 날짜들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감추고자 했던 일정이 명백히 존재했고 그 틈이 점점 더 커 보였습니다. 수첩 속에는 심리 상담, 보호시설 방문, 면담이라는 짧은 메모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날짜가 수정 테이프로 덧칠되어 있거나 아예 뜯겨나가 있는 곳도 보였습니다. 미정은 그 흔적을 손끝으로 느끼며 남편이 무엇을 지우고자 했는지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중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 몇 글자밖에 되지 않는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가 메모를 유심히 살피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정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박성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비서였고 남편이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망설이다가 조용히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성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침착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형수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댁 근처에 있습니다. 뵐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성훈은 미정의 집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미정은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훈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생전에 보관하시던 문서들입니다. 일부는 저에게 따로 맡기신 것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신중했습니다. 미정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훈은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유진 양이 사라진 이후 회장님께서는 많은 분들을 만나셨습니다. 경찰이나 탐정뿐만 아니라
과거 회장님과 인연이 있었던 한 여성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성이라고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오래전 일입니다만 회장님이 젊은 시절 잠시 교류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에 대한 소문이 있었어요. 회장님은 공식적으로는 부정하셨지만 사적으로는 계속 신경 쓰고 계셨습니다. 미정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득해지는 듯했고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성훈의 말을 들으려 애썼습니다. 성훈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진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고 사진 뒤에는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유진이에게 미안하다. 그 문장은 미정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유진 양 실종과 이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들을 상대로 협박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지켜보며 쌓인 진실의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그녀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정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만약 젊은 여자가 남편이 찾았던 아이라면? 그러나 왜 그 아이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숨어 살아왔을까? 그리고 그 아이가 유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순간 미정의 손 안에서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알 수 없는 번호였고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 잠깐 도와주세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정의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혹시 유진이니? 짧은 침묵 뒤 전화 너머로 들려온 숨소리는 분명 절박했습니다. 저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미정의 세계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너진 자리에서 주저앉는 대신 누군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속 문이 이제야 제대로 열리는 것처럼.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미정의 손은 한동안 떨렸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렸던 젊은 여자의 울먹이는 목소리는 귀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했던 사람이 내뱉는 절박한 구조 요청처럼 들렸습니다. 미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머리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를 위협하고 있고 그 아이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미정은 코트를 급히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늦은 밤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그녀의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전화 기록을 다시 확인하며 전화를 건 휴대폰의 위치가 추정만 가능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젊은 여자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 즉 302호
원룸 주변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만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곧장 발걸음을 옮기던 미정은 순간 자신이 그 젊은 여자를 향해 엄청난 끌림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원룸 건물로 향하는 길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골목에는 간간히 가로등 불빛이 번졌지만 대부분은 반쯤 꺼진 오래된 조명뿐이었습니다. 차갑게 울리는 바람 소리가 미정의 귀를 스쳤습니다. 302호 문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는 적막했고 바람이 창문 틈새를 통과하며 구슬프게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문틈 아래에는 누군가 방금 지나간 듯한 희미한 먼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귀에 대고 들어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이곳을 떠났다는 징후가 선명했습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물리고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계단을 오르는 그림자가 희미한 복도 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키는 크고 어깨는 단단해 보였으며 얼굴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표정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정은 숨을 죽이며 조심스레 벽 너머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는 문 앞까지 걸어가 문고리를 테스트하듯 조용히 잡아당겼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남자의 표정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짧게 새어나온 숨소리로 짜증이 묻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빛이 그의 턱선을 스치며 어둠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계단 쪽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미정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남자가 전화 속 젊은 여자가 두려워했던 누군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격보다 젊은 여자를 찾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미정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CCTV 영상 속 젊은 여자가 자주 머물렀던 곳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건물 뒤편은 오래된 창고와 쓰레기통이 쌓여 있는 좁은 공간이었고 가로등 한 개가 간신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작은 울음 섞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쓰러져 있는 철제 난간 곁에서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조금 더 다가서자 그 그림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젊은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말라붙지 않은 눈물 자국이 있었으며 손에는 긁힌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정을 보자마자 움찔했지만 도망칠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저예요. 어제 그 장례식장에서. 미정은 무릎을 꿇고 젊은 여자의 어깨를 천천히 감싸주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저를 계속 찾아다녀요. 미정은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그녀를 달랬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요? 괜찮아요. 젊은 여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오랫동안 감춰온 진실이 터져나오기 직전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정유진은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부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요. 미정의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젊은 여자의 눈빛은 진실을 직면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람 제 친부는. 젊은 여자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정우식 회장님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정의 세상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는 대신 마침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 닫혀있던 퍼즐이 마침내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말이 끝나자 좁은 골목의 공기마저 멈춰 서는 듯 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젊은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은 사람만이 가진 해방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의 손은 자연스럽게 젊은 여자의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얼어 있었고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쫓겨 살아온 사람의 긴장감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며 비닐 조각을 굴렸고 그 소리는 두 사람의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울렸습니다. 미정은 차분하게 숨을 내쉬며 젊은 여자가 도망치지 않도록 천천히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는 숨지 않아도 돼요. 젊은 여자는 떨리는 숨을 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잘못 온 건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말 대신 부드러운 압력으로 대답을 대신했고 그 손길은 젊은 여자의 흔들리던 숨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키는 듯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머니로서의 감정이 천천히 기지개를 켜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닐지도 모르는 이 아이를 왜 이렇게 지키고 싶을까? 그 질문은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울렸지만 답은 이미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잠시 후 미정은 젊은 여자를 부축해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건물 뒤편의 차가운 공기는 두 사람에게 또 다른 선택을 촉구하는 듯 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조금 밝은 길로 나오자 젊은 여자의 발걸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미정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긴장이 조금 풀린 듯 보였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꺼내 우철에게 연락을 하려다가 잠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철이 나타나면 젊은 여자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젊은 여자를 향해 말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갑시다. 거기가 안전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젊은 여자의 불안한 질문은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물어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럼요. 미정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킬게요. 두 사람은 늦은 밤의 공기를 가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걸음이 흔들릴 때마다 미정은 옆에서 팔을 잡아주며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무심한 시선을 던졌지만 미정에게는 누구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이 젊은 여자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는 어느새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덮고 새로운 희망의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의 따뜻한 조명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여자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으며 실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에는 경계심과 낯설미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긴 도망 끝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안전함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따뜻한 물을 내어주며 말했다. 우선 몸부터 녹여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해요. 젊은 여자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진 뒤에서야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한 게 있어요. 미정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여자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릴 때 어떤 남자가 가끔 찾아왔어요. 저랑 엄마에게 돈을 주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길 제 친부는 절대 저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미정은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싸 주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그 위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누군가가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라도 침묵을 지키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오래된 시계의 바늘 소리가 방 안을 채우는 가운데 두 사람의 그림자는 따뜻한 조명 아래 부드럽게 일렁였습니다. 고통의 진실은 아직 전부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그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면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 여자는 자신의 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새벽이 밝아올 즈음 미정은 창가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하늘은 서서히 옅은 파란빛을 띠기 시작했고 어둠은 천천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잃어버린 딸을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지켜낼게. 새로운 날의 첫 빛이 창을 비추는 순간 닫혀있던 미정의 세계는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닌 지금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으로 그녀는 비로소 완전히 변화된 세계로 한 발 내딛고 있었습니다.